네, 12월 6일 금요일 아침 글로벌 비트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주 다사다난했던 한 주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뉴욕 증시는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요. 좀 숨고르기 양상 들어갔죠. 이렇게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던 간밤 미국 증시 내에서 또 어떠한 노동지표, 경제지표들을 소화했는지 그리고 빅테크 관련해서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체린 앵커와 함께 간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어제는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45,000포인트 선을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돌파하기도 했었죠.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 거기다가 파월 의장의 경기 낙관 발언까지 더해진 덕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최고치를 경신한 다음 날인 오늘 뉴욕 증시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다우지수 0.6% 하락하면서 45,000선을 반납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2% 가까운 하락으로 오늘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발표됐던 경제 지표가 세 가지 있었는데요. 엇갈렸습니다. 고용 지표와 무역 지표 그 결과를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은 매주 금요일 나오는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죠. 22만 4천 명으로 전주 대비 올랐고요. 그리고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원 보고서도 발표가 됐죠. 11월 미국 기업들의 감원 계획 규모가 5만 7,727명, 전달 대비 그리고 전년 대비로 비교를 했을 때 모두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약간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지표가 발표가 된 것인데요. 그랬던 반면에 10월 무역 수지 적자는 738억 달러로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양호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지표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모건 스탠리의 크리스 라키는 이 실업 지표와 감원 규모가 예상보다 높기는 했으나 그래도 온건한 수준, 양호했다. 이제 내일 나오게 될 비농업 고용 지표를 봐야 하겠지만 미국의 노동시장이 때로는 구부러진 듯해 보여도 깨지지는 않고 있다. 이러면서 무난하게 소화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증시가 연말까지 어떤 방향을 나타내게 될까요? 지금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져 있잖아요. 그동안 최근 몇 달 동안 좀 특히 이 사람이 말하는 것들이 실제 그대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중소형주들이 오를 것이다. 비트코인이 연내 10만 달러 갈 것이다. 족족 다 맞췄는데요. 바로 펀드 스트렛의 톰 리입니다. 오늘 CNBC랑 인터뷰를 가진 내용이 있어서 들고 왔는데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한 것은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의 상승은 S&P 500 상승의 전조 현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리스크 센티먼트, 위험 선호 심리가 그만큼 강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말까지 S&P 500 지수가 6,30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겠다. Very doable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매우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골드만삭스 역시도 이런 강세 전망을 오늘 제시했다는 점까지 챙겨드립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테슬라가 되겠죠. 3.4% 급등을 했습니다.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를 자극했던 것은 이 로보택시의 세부 내용, 그 일부가 공개됐다라는 점입니다. 사이버캡의 담당 엔지니어가 자신의 X 계정에 사이버캡의 주요 사양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린 건데요. 이 영상에서 사이버캡이 모델 3와 비교했을 때 부품이 절반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부품이 적게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생산 비용이 낮아짐을 의미하게 되죠. 장중한 때에는 주가가 4.9%까지 폭등을 하면서
12주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고요. 그랬던 반면에 로보택시 분야의 주요 경쟁업체인 우버의 주가는 10%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이외의 테마를 보자면 이쪽에 반도체주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표정이 좋지 못합니다. 특히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5%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 및 목표가 하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D램의 높은 가격, 그에 따른 PC와 스마트폰의 수요 약화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에는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와 함께 비중 축소 의견, 목표가는 기존의 $179에서 $164까지 낮춰 잡았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주가가 5.6% 하락세를 띄었습니다. 전날 CEO가 총격 피살당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이에 따른 타격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징주들 조금 더 살펴보시죠.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정말 상당합니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100,000를 처음으로 돌파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관련주들의 주가도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비트코인 큰손이라는 별명이 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 결국에는 4.7% 급락으로 거래를 마치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역시도 장중에 급등 이후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3% 하락한 $320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메리칸 항공입니다. 기존의 바클레이즈와의 파트너십을 해지하고 앞으로는 단독 신용카드 발급사로 시티그룹을 채택하겠다. 내년 1월부터 효력이 시작된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메리칸 항공의 주가가 16%대 급등한 $17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주식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를 여러 가운데 미국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차지포인트 홀딩스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매출액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11%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다음으로는 수소 퓨얼셀을 만들고 있는 플러그 파워입니다. 사실 오늘 부정적인 재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 헌터브룩이라는 헤지펀드에서 중요한 정부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1년 안에 파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에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띠기도 했지만 후반에 반전을 일궈내면서 14.6% 급등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가 투자한 AI 음성 기업으로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요. 사운드 하운드 AI까지 들고 왔습니다. 키오스크라든지 콜센터 이러한 디바이스들의 이 음성 AI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레스토랑 업계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치폴레라든지 판다 익스프레스와 계약을 이미 체결했던 바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 톨치 스타코스라고 하는 새로운 타코 레스토랑과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요. 31.3% 급등한 $13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징주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 시장은 금리 방향성을 부지런히 잡아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고용지표부터 무역 관련된 지수까지 공개가 되었는데 우선 노동시장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4천 건으로 전주 대비 9천 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웃도는 수준입니다. 또한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주 대비 2만 5천 건 줄어들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월가에서는 미국의 고용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먼저 살펴보면요. 직전주 대비 상승하는 수치였고 그리고 예상치를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측면에서는 직전주 대비 2만 건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지금 노동시장이 그리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어느 정도 좀 상반된 지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길게 살펴보니까 역시나 장기 평균선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번에 좀 증가했다라고 해도 고용 시장이 부정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10월에 허리케인의 여파 그리고 항공사의 파업의 여파로 부정적인 영향이 좀 강력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현재 시간으로 6일 내일 공개가 될 비농업 고용지수가 아주 중요할 텐데요. 지금 예측으로는 20만 건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의 증가폭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우려할 부분은 실업률이 4.2%가량 상승할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공개가 된 연준의 베이지북에서 지금 고용시장의 완화가 그리 빠르지 않다라고 우려감을 살짝 드러낸 점 그러한 측면에서 고용시장이 어떻게 해소가 될지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준 지금 이 시점에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25bp 70% 초반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밤에는 10월 무역 적자 폭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전월 대비 12%가량 하락한 상황인데요. 물론 수출이 좀 줄기는 했지만 수입이 더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지금 GDP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덕분에 이 고용시장의 우려감을 상쇄시키기에 충분한 무역 상황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감이 좀 불러오는 상황인데요. 지금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좀 우려할 부분도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대중국 교역 측면에서 적자가 100억 달러가량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관련한 분쟁 그리고 긴장감이 팽팽한 상황이라는 점 두 정부의 관계가 어떻게 해소될지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트럼프 2.0 시대에 고관세를 예고한 바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려감이 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아무래도 반도체 시장 내에서도 긴장감이 좀 가득하죠. 이에 미국이 AI 첨단 반도체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과 컨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간밤에는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의 칩스법 관련된 보조금을 확정지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SKC의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 투자업체인 앱솔릭스에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생산 보조금 7,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5월 예비거래각서 체결 이후 현재 실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겁니다. 이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 중 반도체법에 의한 생산 보조금을 받는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앱솔릭스가 보조금 1,000억 원을 확정지었습니다. 지난번에 코빙턴시에 3억 달러를 투자해서 세계 최초의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설립한 바가 있는데요. 이 공장 덕분에 이번 보조금을 확정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 기업이 보조금을 받았다는 점, 이 부분에서 우리 기업이 어떻게 될지 우리 시장 내에서의 영향도 좀 기대가 되긴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처음으로 보조금 확정되었다라는 점이 미국이 앞으로 이 반도체 제조, 생산 시설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보여진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AI 반도체 산업에서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간밤에는 또 TSMC 관련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제 TSMC가 엔비디아와 손잡고 블랙웰 칩을 대만이 아닌 미국에서 생산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애리조나 공장에서 내년부터 웨이퍼 제조, 선공정 관련된 공정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진 겁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식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후공정단은 여전히 대만 내에서 생산할 것이다라고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과 AMD 이미 고객을 확보한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인할 내용이 더 많아 보이지만 이 미국의 노력이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AI 첨단 그리고 생산 측면에서 허브를 건립할 수 있을지 그리고 첨단 기술 육성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측면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번에 미국 내 생산 공정을 TSMC가 짓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TSMC의 힘도 조금 더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TSMC는 파운더리 시장 내에서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TSMC가 지난 5일 공개가 된 보고서에 따르면 그 점유율을 더 확대시키고 있다라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고요. 이 시점에서 조금 우려가 될 부분은 삼성전자
선두주자와의 격차가 더 커졌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상위권 10위 내에서 유일하게 전분기 대비 매출이 줄어든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지금 TSMC의 독주, 삼성전자가 따라잡을 수 있을지, 지금 격차가 더 커지진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기술 측면에서 그리고 지금 국가 간의 정책 측면에서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체린앵커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테슬라 간밤의 상승세가 상당했는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 이 로보택시 관련된 베일이 살짝 벗겨지면서 기대감이 더 고조됐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엑세 등 온라인에서 테슬라의 사이버캡 담당 엔지니어가 출시한 준비 중인 사이버캡이 테슬라 전 시장에서 관람객들에게 주요 사항을 소개하는 모습이 공유됐습니다. 로보택시의 세부적인 내용 일부가 공개되며 이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보택시 지금 기술자가 공개한 영상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관련해서 조금 설명하기도 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품이 다른 모델 대비 절반가량 줄어들 거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기대감이 좀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10월에 이 일론 머스크가 2026년에 대량 생산 계획을 유지할 것이다, 지금 계획대로 잘 가고 있다 전하기도 했고, 특히나 출시 비용이 $30,000 미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부각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간밤에 소개가 된 이러한 소식이라면 정말 타사 대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 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 관련해서 기술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정말 상승 탄력을 강력하게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난 11월에만 해도 38%가량의 주가 상승폭을 보인 테슬라, 이렇게 완전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기대감에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신고가 달성이 가능할지 지금 아주 집중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러한 흐름이라면 단연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지금 IB 측에서는 어찌 보면 좀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단연 간밤의 기술력 덕분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이 목표 가격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400로 올려잡고 매수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린 바와 같이 웨드부시 측에서 $400를 유지하면서 시장 가치가 늘어날 것이다, 주가 상승폭을 계속 기대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클레이 측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지금 시장의 흐름에 동의한다라는 의견을 내놓긴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상승 여력에 대한 강력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지금 테슬라 주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의 부진 때문일 텐데요. 사실 구겐하임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조금 상향 조정하긴 했습니다. $175를 내놓았지만 매도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기차 인도량이 작년처럼 좋지는 못할 것이다,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역시나 인도량이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이러한 의견도 있다는 점, 전기차 전체적인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인 IB 측에서는 지금 매수 의견, 그리고 지금 유지하자라는 목표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테슬라가 과연 신고가 경신할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WTI 국제유가는 상승을 하나 싶었는데 결국 하락 전환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단연 어제 그리고 간밤 상품 시장 내에서 가장 화제였던 것은 비트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100,000 터치를 했는데 지금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5시 기준으로 6시 기준으로 0.48% 상승하기도 했고요. 이더리움 역시나 어제 시장 내에서 7%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 다른 비트코인 관련주와 함께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 변동성에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